자, 안녕하세요. 금요일 수학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활용 문제에 대한 풀이들, 그리고 수학 실력 재어보기에 대한 풀이들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 8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이고 성준이의 나이는 13살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때는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를 우선 미지수로 정해야 돼요. 미지수 x를 뭘로 둘지. 자, 문제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때는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자, 우린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그래서 요게 지금 x라고 둬야 되는 거예요. 몇 년 후라는 걸 x라고 두겠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우선 올해 기준으로 볼게요. 올해. 자, 올해 아버지 나이.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4살. 그리고 성준이의 나이는 13살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때, 아버지의 나이는 몇 년 후를 볼게요. 몇 년 후. 자, 올해는 요렇게고 몇 년 후다. 몇 년 후의 아버지 나이. 여기선 몇 년이라는 걸 x라고 둔 거니까 x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44살에서 x살이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성준이의 나이는 13살에서 x살이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 뒷부분 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때, 아버지의 나이, x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44 더하기 x고 성준이의 나이는 13 더하기 x인데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이의 2배가 된다. 성준이 나이의 2배를 한 것이 아버지 나이가 돼야 된다.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성준이 나이에다가 2배를 곱한 것과 그 x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처음으로 우리 분배 법칙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2가 앞에 있던 거를 분배 법칙을 해준다. 그럼 44 더하기 x는 26 더하기 2x다. 자, 2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좌변으로 문자 관련된 걸 다 옮기고 우변으로 숫자 관련된 걸 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 x 빼기 2x는 26 빼기 44다. 아, 좌변이 x라고 딱 이렇게 정해지면 좋겠는데 우리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게 되네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44 빼기 26 해주면 마이너스 1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는 그 해를 구할 때 x는 하고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x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x가 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18에도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플러스 18로 바뀌게 된다. 자, 우리는 지금 x는 몇 년 후였냐라고 했으니까 답은 18년 후가 된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값이 문제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44살, 성준이는 13살이다. 그런데 이 양쪽에다가 18을 더했을 때 아버지의 나이를 계산하면 62살, 여기 성준이의 나이를 계산하면 31살. 그러면 x년 후 18년 후가 지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성준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게 맞죠. 아, 그럼 이게 참이 된다. 그런 방정식을 제대로 푼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8번 문제의 답은 18년 후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63일 때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연속한 세 자연수다, 그거에 대한 합이 63이다, 그래서 세 개의 자연수를 모두 다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연속한 세 자연수다 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 1, 2, 3, 1, 2, 3은 뭐 또 자연수인데 연속해 있다. 1, 2, 3, 뭐 4, 5, 6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속한 세 자연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원래 문제에서는 뭐 구하고자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엔 세 개를 다 구하래요. 세 개를 다 xxx 이렇게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애, 특정한 애를 x라고 두고 이 연속한 세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예를 들 건데, 제일 첫 번째, 제일 세 개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를 x라고 두자라고 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좀 이제 계산이 나중에 뒤에 계산을 할 때 계산을 좀 편리하게 두고자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두는 게 좀 편합니다. 가운데를 수를 x로 두자. 그러면 4는 5보다 1이 작으니까 x 빼기 1, 6은 5보다 1이 크니까 x 더하기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연속된 자연수는 x 빼기 1, x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우리 요렇게 표현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연속한 세 자연수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x 빼기 1, x 더하기 1인데 그거에 대한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쉽도록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해줘 볼게요. 괄호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자연수를 더했더니 그 값이 63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좌변에는 문자 관련된 것만, 우변에는 상수항을 다 넘겨서 풀려고 하는데, 요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두면 계산이 편해지는 점이 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산이 되면서 서로 없어지겠죠. 같은 절대값이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계산이 되면 서로 없어진다. 그럼 좌변에 남은 건 x만 3개 남은 거기 때문에 3x가 됩니다. 3x는 63이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21이다. 자, 보통 문제는 x는 하고 구했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3개의 자연수를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x와 x-1, x 플러스 1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20, 21, 22 이렇게 3개를 모두 구해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를 표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과학 시간에 미리 배웠을 수 있는데,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하고 요런 벌레 같은 모양을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거리와 속력과 시간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걸 이런 모양으로 나타낸 거고요. 어떻게 표를 보는 거냐면,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거리가 궁금하다,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리 부분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럼 속력과 시간이 서로 나란히 가로로 나와 있어요. 가로로 있는 건 서로 곱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는 게 궁금하다, 그럼 이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다시 살려볼게요. 여기가 거리였으니까, 그럼 만약에 뭐 시간이 궁금하다,
그럼 시간을 궁금하니까 시간은 제외해 놓고 속력과 거리만 남아 있는데 속력이 아래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죠. 그건 우리가 분수다라고 볼 거예요. 분수 형태다. 그럼 아래에 있는 애가 당연히 분모가 되고 위에 있는 게 분자가 된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도 마찬가지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요런 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지울게요.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를 적어줄게요. 이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말을 해줄게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현주는 한양 도성 돌기 행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걸어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와야 한다. 여기부터 좀 중요해요. 이제 현주가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갈 때는 2km/h. 자, km/h 요거 자체가 지금 속력을 나타내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갈 때 2km/h의 속력으로 갔고, 되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1km/h의 속력으로 걸어서 왕복하는데 총 6시간이 걸렸다. 모두 6시간이 걸렸다. 이때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보면 가장 먼저 x가 어딘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의 거리라, 이걸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걸 x라고 둘게요.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의 거리.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다. 속력 곱하기 시간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겠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여기서 이 구하라고 하는 건 x라고, 이제 구해야 될 건 x가 맞지만 식은 다른 거, 다른 단서들로 구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갈 때 뭐 2km/h 속력이 나와 있고, 되돌아올 때도 속력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6시간이 걸렸다라고 시간이 나와져 있습니다. 갈 때 속력 다르고 올 때 속력이 달라요. 그러면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이 더해져서 총 6시간이 걸렸다라는 식으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갈 때의 속력 먼저 써볼게요. 갈 때 속력은 2km/h. km/h는 생략할게요. 갈 때 속력. 그리고 올 때 속력. 올 때 속력은 1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갈 때와 올 때 서로 같은 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갈 때의 거리나 올 때의 거리나 모두 다 x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같은 길이니까.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시간은 총 모두 6시간이 걸렸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요 표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이 합쳐져서 6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싶으면 갈 때의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워볼 거예요. 갈 때의 시간. 갈 때는 속력이 2, 거리가 x예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식은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속력 2분의 거리 x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올 때의 시간은 1분의 x가 되는데 1분에는 생략해서 그냥 x라고 할게요. 2분의 x, 우리 이 표현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 2분의 x라는 건 갈 때의 시간을 2분의 x라고 표현을 한 거고, 올 때의 시간도 x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2분의 x와 x가 더해져서 총 6시간이 6이 되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세워줘야 되는 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 이게 지금 활용 문제, 이번 문제에 대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2분의 x와 x를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2분의 3x는 6이다.
x는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 2분의 3이 있으니까 2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2를 양쪽에 곱해줄게요. 그럼 3분의 1을 곱해주면 앞에 건 없어지고 뒤에다가는 3분의 2가 곱해집니다. 그럼 x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x가 뭘 나타내고 있었냐?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거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그 거리는 4km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쓰는 단위가 km/h였기 때문에 지금 4km라고 한 거고, 만약에 뭐 몇 m/s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의 단위가 달랐다라고 하면 몇 미터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 맞게 단위는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활용 문제 8번, 9번, 10번이 끝났고요. 우리는 뒤에 이제 수학 실력 재워보기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실력 재워보기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보면 1번 어떤 수 x를 3배하고 1을 더하면 10이다. 이걸 등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수 x를 3배하고 x에다가 3배를 x 곱하기 3인데 우리 3x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거에다가 1을 더하면 더하기 1 이거가 10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써놓은 거를 한번 앞에 있는 글과 비교를 해볼게요. x의 3배 3x에다가 더하기 1을 더하면 10이다. 뭐 맞게 써준 것 같아요. 그죠? 2번 보겠습니다. 1번에 2번이요. 100개의 사과를 한 상자에 X개씩 넣었더니 8상자가 되고 4개가 남았다. 자, 100개의 사과를 한 상자에 X개씩 넣었다. 그랬더니 8상자가 되고 4개씩 남았다. 자, 그럼 X개씩 넣은 8개의 상자가 있고 그게 4개가 남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자리가 뭐 2번 여기다 써볼게요. X개씩 8상자니까 8X개가 될 테고 4개가 남았대요. 8X를 넣고 4개가 남았다. 근데 그건 총 100개의 사과였다. 그래서 8X 더하기 4는 100이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3번은 여기다가 쓸게요. 또 거리랑 속력, 시간 이런 게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표로 한번 써줄게요. 거리, 속력, 시간. 우리 보통 앞에 글자만 따서 거속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식을 써야 될지 볼게요. 자동차를 타고 60km/h로 X시간 동안 달려서 간 거리는 240km이다. 자, 이건 거리에 대한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면 자동차 60km/h의 속력으로 X시간 동안 갔다. 그 거리는 240km이다 라고 60x는 24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해인지 아닌지. 그렇기 위해서는 x 자리에다가 이 숫자를 대입해보고 등식이 성립한다, 참이 된다, 그러면 해. 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요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변에 있는 숫자도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맞는 말이 되네요.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도 x 자리에다가 2 대입을 해주면 4 곱하기 2니까 8 빼기 1 5 빼기 2 이게 서로 같아야 된대요. 8 빼기 1은 7이고 5 빼기 1은 3이니까 서로 같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참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은 참이 아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둘이 곱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3과 마이너스 3이 곱하기예요.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9 뒤에 더하기 9를 한 게 0이 되어야 한다라는데 마이너스 9 더하기 9 해주면 서로 0이 되는 게 맞죠. 참이 된다. 참이 되면 이거는 해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4번
4번에는 5를 대입해래요. 5를 대입해보자. 해가 5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5분의 1 곱하기 5 계산하면 1이 되고 1 더하기 3은 5, 2, 10 빼기 1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 더하기 3은 4고 10 빼기 1은 9인데 이게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도 아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항등식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게 참이 돼야 된다. 그럼 좌변을 정리한 것과 우변을 정리한 게 서로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 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4x 빼기 x는 3x래요. 4x 빼기 x 계산해주면 3x죠. 자, 좌변을 정리한 게 3x고 우변은 3x다. 3x는 3x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2 빼기 x는 x 빼기 2다. 지금 좌변과 우변이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요 순서만 바꿔서 써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x 부호 반대, 상수항의 부호도 반대죠. 둘 다 반대다.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좌변과 우변이 서로 반대가 됐다. 그럼 항등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우선 좌변을 분배 법칙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x 더하기 6이 좌변이에요. 그런데 우변은 3x 빼기 6이네요. 숫자가 다르니까 이것도 항등식이 되지 않는다. 자, 리을도 분배 법칙 먼저 하면 4x 빼기 4는 여기도 4를 분배 법칙 해주면 4x 더하기 4 빼기 8. 지금 좌변은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고 우변은 4와 8이 정리가 되니까 이 부분 계산해주면 4x 빼기 4가 됩니다.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서로 똑같아졌다. 그럼 이건 항등식이다 라는 겁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우리 등식의 성질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등식의 성질은 등호가 있고 그 양쪽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대신에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똑같은 과정으로 해줘야 돼요. 자,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A랑 B가 같다라는 상황이고요. A랑 B가 같다일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식과 달라진 점이 뭐냐? 양쪽에다 똑같이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해줬다. 자, 양쪽에다 똑같은 숫자를 더해준다. 가능한 거예요. 등식의 성질로. 4번의 1번은 옳은 거고요. 2번 A랑 B랑 같을 때 A 더하기 B가 0이다. 자, 이거는 맞지 않죠. 지금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좌변에 B를 더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A랑 B랑 같은 상황에서 요 모양을 만들고자 하면 왼쪽에다가 더하기 B를 해줬으니까 오른쪽에다가도 더하기 B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변에 B 더하기 B니까 2B라고 써줘야 되는데 0이 되었다. 그럼 틀린 거죠. 자, 3번 볼게요. 3번 2A는 B다인 상황에서 갑자기 A는 4B다 라는 상황이 나왔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 모양을 굳이 만들어 보자면 2A는 B다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식 A는 으로 바뀌자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곱하기 2분의 1을 해줬다라고 하면 2분의 1 B가 돼야 되는데 4B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의 A는 6분의 B이면 2A는 B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지금 뭘 해준 거냐면 양변에다가 6을 곱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6을 곱해주었다. 여기다가도 6을 곱해주면 6과 3이 약분돼서 2A가 되겠고 여기다 6 곱해주면 B가 되겠다. 그럼 2A는 B다, 2A는 B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다. 양쪽에다 똑같은 숫자 6을 곱해줬으니까 등식의 성질을 사용한 거고요. 5번 볼게요. 자, 5번은 요 오른쪽 그림 베이지 색깔 그림을 보고선 얘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 2x-7은
5다. 이거를 푸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사용된 등식의 성질을 말하시오. 자, 그러면 이 식을 봐야 되는 게 문제니까 식만 좀 이렇게 크게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어떤 등식의 성질이 사용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차이를 볼게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가 뭐냐? 요 마이너스 7이었다라는 게 없어졌다. 근데 우리가 이항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건 이항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풀어보래요. 그럼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7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더하기 7 더하기 7을 해줘야 이거 더하기 7과 빼기 7이 없어지면서 0이 돼서 안 보이게 되고 오른쪽에는 5와 7이 더해지면서 1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양변에 더하기 7을 해줬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건 등식의 성질이 맞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봐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갈 땐 무엇을 한 거냐? 자, 2x였던 게 x가 됐고요. 12였던 게 6이 됐습니다. 이거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누어 준 것 같아요.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없어지고 x가 되고 이거 약분돼서 6이 되는 상황이니까 나누기 2를 해줬다. 그럼 양변에 나누기 2를 해줬다. 우리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등식의 성질이니까 이렇게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떤 상황이 지금 사용된 것인지 라는 것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우리 97페이지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6번. 이 항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방정식이 들어가면서 이 항이 나와요. 이 항 뭐였냐면 항을 다른 쪽, 만약에 좌변에 있던 거면 우변 쪽으로, 우변에 있던 건 좌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4로 바뀌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좌변에 x-4였던 게 x만 남게 되고 우변엔 2만 있었던 게 이 뒤에 4가 들어와 주는데 마이너스 4였던 게 플러스 4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줄을 긋은 거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가 밑줄이 거 있으니까 이걸 좌변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좌변에는 우선 이 x 플러스 1이 있었고 없었던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x로 바뀌면서 이항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변에는 마이너스 3x밖에 없었는데 얘마저도 없어졌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다. 0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항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좌변에도 하나, 우변에도 하나 두 개를 다 이항을 하래요. 그러면 5x는 좌변으로 이항, 플러스 2는 우변으로 이항 해보겠습니다. 좌변에 있던 3x 먼저 써주고요. 플러스 2는 없어지고 5x가 이항된 게 들어오니까 5x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우변에는 1은 남아있게 되고 플러스 2가 이항이 된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4번 좌변에 이 x가 있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가 이항이 돼서 오면서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4가 있고 좌변에 있던 플러스 5가 이항이 돼서 마이너스 5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항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고요. 이제 7번 볼게요. 자, 7번 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시오. 자,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다. 우선 1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미지수 x가 있고 등호가 있다. 이거 방정식이 맞아요.
2번 볼게요. 2번을 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다.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건 한번 뭐 풀어볼게요. 이렇게 분배 해주면 2x-6은 x 플러스 1이다. 자, 요것도 우리가 요런 모양이 나왔는데 만약에 방정식이 안 된다라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어떤 걸 이렇게 막 정리를 해봤더니 2x 더하기 5는 2x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2x가 2항이 돼서 이제 x 값을 구하려고 2항을 했더니 2x 빼기 2x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미지수 관련된 게 사라졌다. 그럼 x를 구해야 되는데 x는 하고 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x가 아예 없다. 이건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2항이 돼도 이 x 빼기 x가 돼서 계산이 x가 되면서 x라는 게 잘 살아있고 숫자만 우변으로 넘기면 된다. 요거 방정식이 성립됩니다. 자, 아까 말한 거에 좀 다른 버전 요 4번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 해주면 x 곱하기 x x제곱 x 곱하기 1 더하기 x는 x제곱 빼기 2다. 자, 이 문제는 또 방금 예를 들었던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x제곱과 x제곱이 있어서 이거 2차 방정식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x제곱이 2항이 되면 x제곱 빼기 x제곱이 되면서 서로 사라져서 2차가 없어져요. 우리는 정리하기 전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정리된 다음을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어서 결과적으로는 x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건 1차 방정식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다 라고 봐주면 돼요. 얼핏 보면 이게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 2차 방정식이네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얘는 없어질 거예요. 양쪽이. 자, 8번. 자, 1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요거 좀 많이 확대해서 볼게요. (1번) (3번) 이렇게 먼저 풀고 2번 4번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1번은 우선 요거 분배 법칙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분배 법칙 해주면 3x 더하기 3, 4, 12가 된다. 정리해서 쓰면 x 더하기 2는 3x 더하기 12다 라고 되고요. 문자 관련된 건 좌변으로, 숫자 관련된 건 우변으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3x는 12 빼기 2다.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3x는 좌변 플러스 2는 우변으로 이항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2x는 10이 되고 이제 x는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주면 x는 10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지금 1번의 해는 x는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 되고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소수 형태예요. 소수 형태는 10, 100, 1000 이런 애들을 곱해서 정수 형태로 바꿔줘서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3번은 앞에 보면 여기 첫 번째만 보자면 10을 곱해도 되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여기 두 자리가 나오네요 뒤에. 그러면 우리는 100을 곱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00을 곱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다가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0.3x 곱하기 100 30x 빼기 18은 10x 더하기 6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대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문자 관련된 거 좌변, 상수항, 우변 이항합니다. 그럼 30x 빼기 10x는 62 더하기 18이다. 그러면 30x 빼기 10x 20x 되고요. 이게 지금 80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 x는 4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 2번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면 2랑 x랑 곱해줘서 2x 2랑 마이너스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여기 써줄게요. 2x 마이너스 10은
11 빼기 x다. 문자 관련된 거 좌변, 숫자 관련된 거 우변으로 2x 더하기 x는 11 더하기 10이다. 그러면 2x랑 x 더해줘서 3x는 21이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7이 됩니다. 그래서 x는 7, 이게 해가 되고요. 이제 4번을 봐야 되는데 4번은 분수예요. 분수는 분모에 어떤 숫자가 있냐, 걔네의 총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랑 6이랑 3이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4, 6, 3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에다가 곱해줄 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2를 곱해줄 각 항에다가 지금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x 더하기 1 여기에 12를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6 마이너스 2x 빼기 3이다. 여기에다가도 12를 곱해준다.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12를 곱해준다 라고 볼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x 곱하기 12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해서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4와 약분이 돼서 3이 된다. 얘는 3괄호 3x 플러스 1로 바꿔서 써줄 수 있고요. 가운데는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2괄호 2x 마이너스 3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우변은 3 약분돼서 마이너스 4x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에 이제 분배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 해주겠습니다. 3x 곱해줘서 9x 3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3. 여긴 마이너스 2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6은 마이너스 4x다. 자, 이제서야 좀 이제 편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문자 관련된 거 좌변, 숫자 관련된 거 우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9x 마이너스 4x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 이항에서 오면 플러스 4x는 좌변에 있는 3과 6이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으로 넘어가겠네요. 좌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같은 부호의 숫자만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계산돼서 0이 되고요. 그러면 9x가 좌변이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같은 숫자끼리 계산이다. 부호 같고 3이랑 6만 더해줘서 9다. 양변을 9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9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10번 먼저 보겠습니다. 10번은 뭐냐? 자, 성우가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주려고 한다. 4개씩 주면 7개가 남고 5개씩 주면 3개가 부족하다고 할 때 성우가 초콜릿을 선물하는 친구들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우리 처음에 활용 문제 배웠을 때 뭐 펭귄한테 물고기 주는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젠 사람에게 초콜릿을 준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4개씩 주면 7개가 남고 4개씩 주면 7개가 남고 5개씩 주면 3개가 부족하다. 이걸 식으로 써볼게요. 자, 우선 식으로 쓰기 전에 x를 구해야 돼요. 친구들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친구들의 수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4개씩 친구들에게 나눠준다. 4x로 나눠주면 7개가 남는다. 남는 건 우리 플러스였죠. 5개씩 x명에게 나눠준다. 5개씩 x명에게 나눠준다. 그럼 3개가 부족하다. 마이너스다. 근데 우린 같은 숫자에 지금 초콜릿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나 서로 같다. 요게 식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자 관련된 거 좌변으로, 숫자 관련된 거 우변으로 넘기면 이항을 하면 4x-5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다. 그럼 4x-5x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하면 x는 10이 된다. 친구들은 10명이었다 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총 10명이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답은 10명이 맞아요. 이제 11번. 자, 요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는 바스카라라고 인도의 수학자가 이런 글을 썼대요. 자기 외동딸 리라 버티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도 리라 버티라고 자기의 딸의 이름으로 지었네요. 다음은 그 내용 일부이다. 처음 참새의 수를 x마리로 놓아 방정식을 만들고 x값을 구하시오. 선녀같이 아름다운 눈동자의 아가씨여, 참새 몇 마리가 들판에서 놀고 있는데 두 마리가 더 날아왔어요. 그리고 전체의 5배가 되는 귀여운 참새떼가 더 날아와서 함께 놀았어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10마리의 참새가 숲으로 돌아가고 남은 참새가 20마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참새 20마리는 밀밭에 숨었대요. 처음 참새는 몇 마리였나요? 자, 복잡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 참새의 수를 x라고 두기로 했기 때문에 참새 몇 마리가 들판에서 놀고 있었는데 x마리가 들판에서 놀고 있었다. 2마리가 더 날아왔어요. x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와서 x 플러스 2가 된 거죠. 자, 전체의 5배가 되는 귀여운 참새가 더 날아왔다라고 하는데 현재 x마리가 있고 2마리가 더 날아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는 거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5배라 그랬으니까 지금 x 더하기 2의 5배다 라는 거고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10마리의 참새가 숲으로 돌아가고 10마리가 빠졌다. 빼기 10. 남은 참새 20마리. 그거 총 한 개 20이다. 요거 식으로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처음 참새 S마리 2마리가 날아왔고 그거의 5배가 더 날아왔고 10마리는 날아갔고 그 결과 이게 20마리다. 요겁니다. 식 요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 이제 분배 법칙 뭐 등등 정리를 해볼게요. x 더하기 2 더하기 5x 더하기 10 빼기 10은 20이다. 더하기 10 빼기 10 없어지고요. 6x는 20 빼기 2가 되고요. 그럼 6x는 18, x는 3. 이렇게 처음에 3마리였네요. 자, 지금 마지막 풀이 단계가 좀 빨랐을 수 있는데 요거 뭐 식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풀이를 한 거예요. 우리 요 식만 세워주는 게 이 문제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우리 방정식 푸는 건 지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음 참새는 3마리였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방정식 단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방정식 단원 2단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부분